남편 때문에 소갈이 중인 아내분의 사연이에요. 오, 신혼인데?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과 7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 10개월 된 늙은 새댁입니다. 저에게는 시누이가 7명이 있습니다. 제 남편이 7녀 1남 중에 막내예요. 와. Jesus. 1남 중에 막내예요. 아직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에게 직접 소통하려고 하면 네. 남편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. 무조건 맡기만 하는 남편 때문에 오해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어쩌죠? 라고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. 아니 가족들 이름하고 얼굴 매치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요. 와, 그 사연자분 어디 계세요?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어머나 세상에. 우리 아내분께서 시누이가 7명인 거 알았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? 저희가 연애한다고 하고서 한 4년 뒤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전화 오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. 컨택이 없어서 나 시집 가도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명절 지내고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신랑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네. 저희 부모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전화 안 하시고 시어머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형님이 유독 그러시니까 간섭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그게. 저희 부모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전화 안 하시고 큰 사건 몇 개를 말씀해 드리자면 첫째 형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야 니네 장인은 맨날 술만 마신다며?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. 근데 그거는 좀 들으면 기분이. 예. 그리고 이제 청첩장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네네. 저는 솔직히 좀 내가 미안했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졌는데 우리 엄마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소고기 구워서 너네도 먹고 어머니도 꼭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기분이 조금 그랬는데 남편이 누나 우리가 8명이야 자식이 우리도 못하는 거 얘 시키지 말자. 그렇죠. 대리어도죠. 네 그렇게 말해줘서 네. 그래도 나 결혼해도 혼자 싸우지는 않겠다 그 생각해서 이제 결혼은 하기로 마음 먹은 대로 갔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때 다 꾸미고 나서 나오는데 나가면서 형님들 봤으니까 인사를 했어요. 안녕하세요. 네네네네. 인사를 했는데 그렇지. 분명히 아이 컨택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. 그 인사를. 왜 그랬을까? 그냥 나 진짜. 근데 그 너무 그냥 나 진짜 하지 말까? 진짜 넘어갈까?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네. 또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형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내 동생 멋있다. 그러고 아니 둘이 잘 어울려 그런 게 아니라 내 동생 멋있어. 내 동생 화이팅 막 그러시는데 그때 이거 아닌가 그렇게 조금 후회했었던 거 제일 처음 그렇게 후회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네. 첫 단추부터가 이 약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얽혀 있네요.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얽혀 있네요. 이 시누이분들과 사이에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좀 조력자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까? 남편이 이제 제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네. 자기한테 말하면 형님들한테 말을 전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자기는 잘 단도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통보를 받아요. 이렇게 해서 갔다 와야 돼 아니면 같이 가야 돼 그렇게 통보. 저는 이제 통보하지 말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. 남편분 지금 얼굴이 고구마 7개 먹고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. 어때요? 힘들죠? 네, 힘드셨죠? 네,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
네. 나 저 어디 스튜디오에 외풍 있는 줄 알았는데. 네,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디 바람이 새는 줄 알았어. 디퍼런스. 그 아내분께서 그 시누이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 남편분께서 그걸 차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.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이게 서먹서먹하다 보니까 네. 이제 조금 친근감이 느껴질 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드리겠다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.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 가면 소통이 아니라 맞짱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맞아요. 예. 그 남편분은 그 불안한 느낌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안전할 때 개인 번호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요? 예. 혹시 그러면은 아내분께서 전화를 좀 드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? 이것도 제가 좀 민감하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. 안녕하세요. 그랬는데 인사 안 받고. 인사를 안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. 그거 진짜 상처받기는. 저는 그래서 이거 너무 한이 돼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에 좀 사무치죠. 네.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네. 듣기만 했는데 네. 이게 뭐 편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. 이게 뭐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나 네.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6명이 동시에요. 다 제 잘못이죠. 눈치가 굉장하신 분. 눈치가 굉장하신 분이고. 근데 진짜 잘 된 게 지금 창욱 선생님 형제들의 이 누나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. 맞아요. 진짜 너무 말씀을 지금 잘하신 거고. 근데 이건 한 번도 거의 얘기 안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. 저희 프로에서. 네. 제가 저희 누나가 4명 있잖아요. 그리고 형이 1명 있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형이 있다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나는 김미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럼 뭐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? 저의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. 잘못 전달되면 되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저는 형하고 어렸을 적부터 떨어져 살았어요. 같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형을 처음 본 게 형 휴가 나왔을 때 군대. 그때 형을 본 게 처음 본 거예요. 저분들은 완전 어른이고 저는 하염없는 뭐 초등학생도 안 되고 막 이런 애였고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음악을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형네 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얹혀 살았죠. 살 데가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 고시원 살다가 그래서 형네 집에 이제 옥탑방이 있었어요. 제가 그 옥탑방에 살았는데 이제 형네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형하고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좀 이제 어색하죠. 마치 시누이 뭐 이런 그런 것처럼. 그렇죠. 나 조금만 이렇게 뭐 먹고 갈게 이러면서 형은 계속 텔레비 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밥을 이렇게 거기서 냉장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. 거기 이렇게 막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는데.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좀 그랬나?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자존심밖에 없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근심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제 장염에 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연락을 할 데가 없잖아요. 형한테 연락을 했죠. 뭐 저랑
거의 제가 기억나는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는 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퇴원도 못 하니까. 그리고는 이제 큰 누나가 저보고 너 서울에 형 누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다 물리적으로는 도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그게 칵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나중에 많이 지나고 나서는 그 말이 다 맞고 또 힘들 때 누나가 다 돈 내줬고 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앞뒤는 다 생각 안 나.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진짜 내가 뭐 안팎으로 딱 건강하고 나 여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시누이들이 인사 안 했어도 뭐 이렇게 덜 상처가 되거나 안녕하시렵니까? 봐주시지 말입니다. 내가 이렇게 웃기게라도 했을 텐데 내 마음에 힘이 없어. 이 기운에 눌렸어.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일 때 상처받은 게 오래 기억나. 와, 맞아요. 맞아요. 제일 그때 그 약할 때. 선배가 대기실에서 나한테 했던 말투, 눈빛. 그때 선배의 스킨 향도 우리 기억이 나. 냄새까지 다 알죠. 그럼 우리가 왜 그랬냐는 거죠. 사람은 생존해야 되니까 위험하다라는 상황이 오면 확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여성분이 기억하는 상처만큼 시누이 분들이 줄 의도는 훨씬 적었을 거예요. 저희 큰 누나가 얘기한 건 그냥 그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. 형은 되게 피곤해서 TV를 보고 먹고 가라 창호가 이랬을지도 몰라요.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쫄리는 거예요.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만큼 해도 이만큼으로 보이는 거죠. 뭐 그분들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내 상처도 이렇게 보다듬고 내가 더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든 내 상황이든이 좀 더 나아지었을 때 저는 그때 다시 요걸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만약 마음이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십사라고 추천하고 싶어요. 불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누이분들과 거리를 두시면 어떨까? 왜? 지금 같이 붙으려고 했다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남편분이 조율 가능하면 좀 양해를 남편이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지금 기가 너무 약해 보이죠? 지금 조금 부담이 되면 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같이 우리가 서로 좋은 얼굴을 보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하고 싶다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남편분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. 예. 네, 아유, 힘내세요. 힘내십시오. 현재 임신 중인 2년차 신혼 부부입니다. 결혼 후 달콤한 신혼은커녕 잔소리 가득한 찐 육아 일상만을 보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정말 손이 많이 가서 거의 딸 같거든요. 곧 태어날 아이도 딸인데 앞으로 혼자 이 두 딸을 키워야 할 생각에 막막합니다. 아내 육아하고 계신 남편분 지금 어디 계시나요? 아, 가운데 앉아 계시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가운데 앉아 계셨구나. 지금 그 옆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. 맨 끝에 함께 오신 분은 네, 같이 오신 분은 저희 장모님. 장모님을 모시고 장모님이 오셨구나. 같이 왔어요. 좋은 훌륭한 사위네요. 네, 제가 꼭 오늘 같이 가셔야 된다. 좀 설득을 해서 좀 모시고 왔습니다. 가셔야 된다. 네, 가셔야 된다. 아. 네.
그럼 언제 그 나의 아내가 좀 딸처럼 느껴지는지. 언제라고 물어보시면 뭐 24시간이죠. 24시간. 24시간인데 이 집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. 겁니까? 다들 손톱 깎으실 때 10개 깎으시죠? 그럼요. 그럼요. 저는 20개 깎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의 손톱도 발톱도 제가 다 깎아줘요. 다 깎아줘요? 예. 발톱까지요? 그럼요. 그리고 아내가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네. 저는 그래서 여름을 진짜 싫어해요. 아 왜요? 여름의 제철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거든요. 포도는 그냥 먹지 않아요. 설마. 까기만 하게요. 씨를 발라서 씨까지? 이렇게 이제 그릇에 모아주면은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는. 아이, 숟가락으로 퍼먹는. 아이. 애기들한테도 안 해줘 이거. 네, 근데 네. 네, 뭐 그렇고요. 네. 뭐 저희 집에서 3대 은닉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. 3대 은닉 사건도 뭐 뭡니까?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첫 번째 은닉 사건은 그러니까 아내가 편식이 좀 있는 편이라서 채소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먹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. 그거 해줄 테니까 그건 좀 먹자. 그래서 시금치를 좋아한대요. 시금치 무침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시금치 무침 해놓고 갔어요. 요거는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. 갔다 왔어요. 네. 왔는데 잘 먹었어요. 어? 잘 먹네. 다음 날 그래서 또 해줬어요. 또 잘 해놨더라고. 오, 잘 먹네. 잘 먹었더라고. 그래서 일주일 그렇게 지나고 주말에 뭐 좀 또 요리하려고 냉동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냉동실 구석에 뭐 약간 까만 봉지가 있더라고요. 설마. 거기 보니까 그 시금치가 이렇게 다 뭉쳐져 있고 안 먹고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죠. 맞아요. 넣어놓은 거죠. 또 은닉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 게 하루 이건 진짜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. 제일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. 예. 그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몸이 되게 좀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안전이나 이런 게.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흠집 봤는데 손 뭐 이런데 막 좀 멍이 있는 거예요. 팔다리 이런 거에.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. 그러니까 추궁을 했죠. 처음에는 뭐 청소하다 부딪혔다 이러더니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내가 키가 좀 작은 편 155인데 네. 그 집에서 손 닿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. 서랍장이나 이런 게. 그 휴지를 감싸는 그 인테리어 소품 있잖아요. 휴지 그 각 휴지 감싸는 플라스틱 꽉 있잖아요. 하얀색이. 예. 그거를 그걸 받치고 밟고 올라갔다는 올라간다고? 거예요. 그랬다가 넘어진 거예요. 임산부가. 근데 이제 임신 지금 6, 7개월 정도 됐는데 조심하셔야지. 너무 제가 그때는 화가 확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야 내가 딸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. 안전이잖아. 아니 그러면 어떡하냐고. 애 다칠 수도 너 다치고 안 된다. 그랬더니 딸 키운다고 생각해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. 아니 어머니 우리 사이가 그 따님 흉 볼 때 엄청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셨어요? 제가 이렇게 했던 거를 네네. 사이가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아서. 센통이에요? 근데 그거는 아니고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